안녕하세요. 오늘의 책은 이제는 대기업이 아니라 강소기업이다 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취업 준비생들에게 정말로 도움이 되는 내용이 많은 책입니다. 제가 이 책을 읽고서 밑줄 친 부분들을 보면서 리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입니다. 목차를 자세히 보고 싶으신 분들은 일시 정지를 하셔서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1998년 외환위기 때에도 경험하지 못한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과 갖가지 고난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인지도 모른다. 사무직 직원이 현장직으로 가고 싶어하는 이유는 대기업에서 사무직의 경우 10년 이상 장기 근속이 어렵기 때문이다. 2018년 통계청의 일자리 행정 통계 결과를 정리한 보도자료 내용을 보면 대기업 근속 연수가 7.5년으로 나온다. 가끔 언론에 10년 내외로 나오기도 하는데 이는 현장직과 사무직의 근속 연수를 줄잡아 평균을 내니 그렇게 나오는 것이란 생각이 든다. 사무직은 10년도 채 안 되어 퇴직하는 반면 현장직은 기술이 있어 훨씬 오래 근무를 하는데 이를 합해 평균을 내니 그렇게 나온다고 보는 것이다. 현장직이 오래 근무할 수 있는 이유는 노조에 가입되어 있기도 하고 기술자들은 시간이 지나 경험을 쌓을수록 숙련도와 업무 역량이 높아지면서 존재 가치가 커지기 때문이다. 반면 사무직의 경우에는 시간이 지날수록 AI나 자동화 흐름에 밀려 대체되는 경우가 늘어난다. 물론 현장의 기술자들이라도 일부는 자동화나 로봇 도입 같은 시대적 변화 속에서 대체되는 수도 있다. 하지만 경륜이 쌓인 기술의 인력을 대체하기는 쉽지 않다. 더구나 사회적으로 숙련도 높은 기술자가 점점 줄어드는 상황이라서 상대적으로 숙련된 기술자들의 가치는 점점 더 높아지는 추세다. 아직 많은 사람들이 취업을 하려고 할 때 크다 작다, 승자 패자, 좋다 나쁘다, 옳다 그르다 식의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취업할 기업을 고를 때 대기업이냐 중소기업이냐 하는 식의 잣대를 들이대고 월급을 많이 주느냐 아니냐를 먼저 따지곤 한다. 또 야근을 많이 하느냐 안 하느냐, 워라밸이 되느냐 안 되느냐, 직업 복지가 좋으냐 나쁘냐 등의 잣대도 있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에게 그에 앞서 묻고 싶은 게 있다. 직업이 내 삶에서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는 점을 먼저 고민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업을 선택할 때 선정 기준으로 기업 문화가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한 사람의 성격이 그의 운명을 좌우하듯 기업의 종사원들이 회사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리고 회사에서 주어진 일을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느냐가 그 기업의 문화라는 것이다.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창조적으로 스스로 답을 찾는 기업 문화를 만들면 기업은 자연히 지속 가능한 경영이 가능하며 직원 가족들도 함께 행복한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말한다. 그만큼 취업하려는 곳의 기업 문화가 자신과 잘 맞는지 미리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런 말을 하면 그런 직장이 대체 어디 있느냐고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른다. 나는 묻고 싶다. 정말로 제대로 찾아보았는가? 나는 취업 희망자들이 들어가고 싶은 기업을 찾을 때 기업의 업종이나 재무구조, 종업원 수만 따질 게 아니라 그 기업의 문화가 자신의 지향점과 맞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더욱 중요하다고 본다. 이처럼 괜찮은 기업, 자신의 적성에 맞는 중소기업을 찾고 싶은가? 방법이 있다. 중소기업 중앙회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된다. 해당 사이트의 정보바닥에서 스마트 중소기업을 찾아보면 많이 나온다. 적성에 맞고 관심 가는 기업이 있다면 마음에 두었다가 시간 내어 해당 업체를 직접 방문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중소기업이 그 나라 기업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90% 이상이다. 모든 것이 급속히 변하는 지금과 같은 시대에 기술과 구조면에서 유연성과 속도를 갖춘 중소기업이 점점 늘어나는 만큼 이제는 대기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의 시대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강소기업 정보를 알 수 있는 사이트 강소기업 협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노비즈 협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 현황 정보 시스템, 근무 환경 평판 관련 테마별 이렇게 간단히 도표로 되어 있는데 워라밸이 최고, 전역 있는 삶이 가능한 회사 기업명이 나와 있고 근속연수가 긴 회사 명단 나와 있고 초봉 4천만 원 이상 중소중견기업 기업의 명이 나와 있고 고용 안정성이 높은 회사, 대기업 수준의 복리후생 제도를 운영하는 중소중견기업, 이직 시 커리어에 도움이 되는 중소중견기업 차트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스라엘은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남자는 3년, 여자는 2년간 의무적으로 군 복무를 한다. 그 기간에
군에서 창업에 필요한 리더십, 팀워크, 기업가 정신 등을 익힌다고 한다. 군 복무가 의무라는 점에서 우리와 똑같은 상황이지만 군대가 창업의 메카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니 우리도 생각을 바꾸면 새로운 세계를 열 수 있지 않을까. 청년 내일 체험 공제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간 근속하면 총 1,600만원, 3년간 근속하면 총 3,000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다. 간단한 차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를 주면 얼마를 정부와 기업에서 더 넣어주는지. 중소기업 취업한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월세 보증금을 연 1.2%로 5천만원까지 4년간 대출받을 수 있다. 이 도표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중소중견기업 취업자를 위한 혜택을 알 수 있는 사이트 한국장학재단, 기업 정보 탐색을 위한 홈페이지 일하기 좋은 중소기업, 이 홈페이지 주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청년 친화 강소기업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책을 손에서 놓지 말라고 하고 싶네요. 부족한 경험을 채우는데 책만큼 유용한 것은 없다고 봅니다. 책을 많이 읽으라고 저자가 또 말하고 있네요. 취업 성공 패키지, 이 도표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일시정지 하셔서. 인간이 동물과 다른 가장 큰 특징으로 꼽는 것이 언어다. 인간은 언어를 활용해 동물과 달리 생각과 경험 그리고 역사를 후세에 전달할 수 있는 수단을 만들었다. 바로 책이다. 책에 쓰인 기록은 후세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선조들의 가장 중요한 유산이다. 인간이 미래를 예측하고 꿈꿀 수 있는 이유는 과거 세대의 경험을 책을 통해 간접 경험으로 배우고 그들의 삶의 기록을 다양한 분야에서 역사라는 이름으로 살펴봄으로써 미래를 유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취준생들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내용이 지금 언급한 부분 이외에도 굉장히 많으니까 오늘의 리뷰가 도움이 되셨다면 가능하면 책을 구매하셔서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책의 제목을 말씀드리면 이제는 대기업이 아니라 강소기업이다 입니다. 오늘의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